지수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2의 첫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풀이를 이제 조금 하기보다는 개념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생각보다 좀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얘기하는 것만 좀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수라는 거는 일단 이름을 지을 때 지수함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정할 때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 지수함수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미지수 x가 어디 위치한다? x가 바로 지수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장명할 때는 x 자리에 따른 그 이름들을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많이 봤다시피 뭐 x제곱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가 있다, 이렇게 하면 몇 차 함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2차 함수. 왜 그러냐면 이 최고차항에 미지수 x가 다항함수인데 최고차항이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2차 함수라고 그래야죠. 근데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x가 이제 지수 자리에 있습니다. 지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일단 지수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들어가기 전에 지수의 이제 성질을 이제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x 값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켜 봤냐면은 이 x를 우리가 이제 지수를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제 확장을 시켜 봤죠. 실수 전체. 근데 이제 실수 전체로 할 때 우리가 이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유리수 범위만 넘어가더라도 어떤 특정한 a 값에 대해서는 값을 두 개를 가지게 돼요. 그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6승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얘부터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거부터 먼저 하게 되면 2의 6승하고 얼마?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의 몇 승? 2의 3승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요 지수 계산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3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3승값, 즉 값이 두 개가 나와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로 확장했을 때는 이런 음수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생기므로 지수 이 밑에 범위를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제한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잘 보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안 보냐면은 1인 경우는 1에 뭐 100승이나 그 다음에 1에 뭐 20승이나 뭐 1에 마이너스 1승이나 1에 0승이나 뭐 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1인 경우는 우리가 좀 잘 보질 않았죠. 1인 경우는 우리가 잘 보질 않았습니다. 자, 1인 경우는 그냥 상수값이기 때문에 보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에서는 이 a 값을 실수로 확장시켰을 때 당연히 뭐보다 크다? 0보다는 크고 a가 1이 아닌 경우를 상정합니다. a가 1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번 곱해버리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오므로 a가 1인 경우는 무슨 함수? 그냥 상수함수다. 이렇게 이제 취급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밑줄을 좀 책에다 이제 밑줄 좀 쳐주시면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ax가 이렇게 있죠. 그럼 값은 이제 몇 개를 정해지나?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왜? a 값을 양수로 이렇게 지정해 놨으므로 값은 딱 하나밖에 안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어. 자, 실수 전체를 정의어랍니다. 그럼 얘를 함수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찰을 좀 해보시면 A가 양수라고 이제 지정해 놨으면은 이 Y 값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Y는 AX라고 지정해 놓은 경우 양수 값을 거듭 제곱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Y 값은 반드시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Y 값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정도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잠깐만요. 그려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려서. 그래서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는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 있다 그럽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냥 정수값만 찍어봅시다. 정수값만. 잠시만요. 정수값만 좀 찍어보면 뭐 간단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X축, Y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X가 0일 때는 1이 되겠죠. X가 0일 때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면 얼마 되겠습니까? 여기 한 2값 정도로 가지겠죠. 2값 정도. 이런 식으로 2값 정도로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가지게 되면 한 4 정도 가지겠죠. 여기를 뭐 4라 그러면은 한 4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X값이 커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다 찍어봤더니 직선 형태가 아니고 매끄러운 어떻게 곡선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아이고, 곡선 형태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 이거 잘못 그렸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더라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자,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을 넘어서서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x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뭐 2분의 1쯤 되겠죠.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뭐 4분의 1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곡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y값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y값은 반드시 0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0보다 크다. 그죠? 그래서 y축에는 매우 가까워지는데요. 매우 가까워집니다. 매우 가까워지는데 이 y값이 0이 안 되므로 아주 가까워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극한으로 볼까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2x 승의 값은 당연히 0값이겠죠.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x축은요, 우리가 이제 정근선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정근선이라는 거는 한없이 곡선이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가상의 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x축 자체가 하나의 정근선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바꿔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y는 뭐 예를 들어서 3의 x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1이면 일단 상값을 가지게 됩니다. 1이면 상값. 그러면 저 그래프보다는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x가 0이면요. 일단 무조건 또 1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 1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얘보다는 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이렇게 뭐 9분의 1이니까 요 4분의 1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래프 개형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림 좀 이상하다.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x가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가 어디?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2의 x승보다 3의 x승의 값이 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2의 x승의 그래프가 3의 x승의 그래프가 큽니다. 그래서 즉 0보다 큰 쪽에서는 3의 x승의 그래프가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아래쪽, 0보다 작은 쪽은요. 2의 x승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바뀐다. 그러니까 즉 밑이 커지면은 일단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그려봅시다. y는 2분의 1의 x가 있습니다. 2분의 1의 x선. 그러니까 아까랑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아까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y는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2의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2의 x승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요. 어떤 관련이 있냐?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함수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대칭이동에 관한 얘기죠. 대칭이동. 그럼 대칭이동이라 그러면 어느 축 대칭이동일까요? 자, fx, y가 있는데요. 얘가 fx, y는 0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x자리가 마이너스 먹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무슨 축 대칭이다 라고 아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y축 대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뭐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굳이 뭐 이렇게 그려보지 않더라도 위에서 뭐 간단하게 그려본다 그러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 밑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x값이 작아지면 반대로 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보시면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 y는 뭐가 있냐면은 3이 아니고 3분의 1의 x승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대칭 이동하는 걸까요? y는 3의 마이너스 x승을 플러스 x승을 3의 마이너스 x승, 얘는 지수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얘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이, 그림이 아니거든. 천천히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나눠드린 공책에다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지수함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같은데 이런 거 나오면은 은근히 실수가 많습니다. y는 ax는요,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a가 반드시 0보다 크고요. a는 1값을 안 가지는 1대1 함수입니다. 자, 다시 무슨 함수라고요? 1대1 함수입니다.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y는 ax죠. y는 ax.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a값에 관계없이 딱 한 점을 지납니다. 어디? a값에 관계없이 어딜 지날까요? x가 0일 때 어딜 지난다? 1을 지난다. 그래서 0,1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지난다. 지금 보실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님? 이렇게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이런 조건들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역은요, x값 전체가 되고요, y값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만요, 요거 잠깐만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요, 1을 1보다 큰 녀석을 거듭 제곱하게 되면 무조건 값은 이렇게 커집니다. x값이 커질 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조롭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조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단조 증가함수.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요 밑처럼 1보다 작은 값을 여러 번 곱하게 되면 값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x값이 커질수록 값이 감소하는 단조 감소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조 감소. 그 단조라는 말은요, 단조롭게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단조롭게. 단조 증가, 단조 감소. 그래서 책에다는 이렇게 쓰십시오. 책에다는 얘를 a가 1이면은 단조 증가함수. 그 다음에 a가 뭐 0과 1 사이라 그러면 얘가 단조 감소함수다. 이렇게 감소함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x1과 x2를 줬어요. 그럼 그때 함수값 ax1이 클까요? ax2가 클까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때는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부동호 방향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조 감소 같은 경우에는 x1 값이 당연히 ax2 값보다 이렇게 이제 크다.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여기를 뭐 여기 x2로 합시다. 여기 x2라고 그러고 여기를 x1이라 합시다. x1. 이런 식으로 보셨을 때 x1과 x2를 드렸을 때 감소함수에는 이전값, 여기 ax1 값이 ax2 값보다 이제 뭐하다? 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죠, 얘랑.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그래프는 y축 대칭입니다. 자, 이 그래프 두 개는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a 값이 이제 커지면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 값이 1보다 큰 경우에 a 값이 더 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위로 그려집니다. 어디 0보다 클 때 위로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a 값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고요. 그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기억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Y축 대칭을 해 보시면은 얘를 기준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Y축 대칭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기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넘어갑니다. 지수함수에서 그래프의 평행과 대칭 이동이 있는데요.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대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되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 하나 적어주세요. 우리가 일단 Y는 A의 X승이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했죠. 그러면 Y는 뭐가 될까요? Y는 A의 X-M 플러스 N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정근선은 뭐였을까요? 정근선. 여기의 정근선은 X축이었죠. 그래서 여기의 정근선은 Y는 0인데요. 정근선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근선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Y는 Y축으로 이제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위아래로요. 정근선은 위아래로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Y축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얘도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근선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소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X축, Y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항상 지나는 점은 여기 1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임의의 점입니다.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X1이 큽니까? X2가 큽니까? 당연히 X2가 크죠. 그때 Y값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AX2가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 설명이 이제 간단하게 끝났고요. 그 책을 넘어가 보시면은 그 개념 익히기 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잘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고요. 저기 이제 넘어가서 13페이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넘어가시면요.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함수 값이 나옵니다. 근데 뭐 되게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FA가 M이고 B가 N일 때 A 더하기 B 값이 4다. 그때 M 곱하기 N의 값을 구하라.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상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여기다 밑줄 치시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뭐예요? A하고 B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보세요. A를 집어넣으니까 3의 A. 여기는 3의 B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지수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수가 합해졌을 때 값을 부는 거죠. 그죠? 그럼 3의 A, 3의 B. 그러니까 지수끼리 이제 합하려고 그러면 서로의 값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걔가 N 곱하기 N인데, 그럼 이렇게 보시면 3의 A 더하기 B가 MN이죠. 그러면 3의 A 더하기 B가 4니까 MN의 값은 8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은 지수의 합,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다라고 보고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생긴 거 보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얘가 지수의 합의 의미구나. 아, 그럼 두 수를 곱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필수의 4번 갑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이렇게 돼 있죠. 후. 그럼 일단 평행 이동 시켜 봅시다. Y는 자, 첫 번째 Y는 2의 X에서 X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동한 후에 Y축 대칭 이동입니다. 그럼 Y축 대칭 이동이면 여러분들은 X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Y축 이동을 하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아,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나왔을 때, 자, 이런 걸 또 못하시면 안 돼요. 뭐 B는 뭐 1이다. 뭐 이건 아시겠지만은 또 이걸 못 고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은 분리시켜 보세요. 2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얼마다? 2의 마이너스 x다 보시면 2의 마이너스 2승은
역수니까 4분의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2에 어떻게 보시냐면 2에 마이너스 1승의 x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왜? 여기 보니까 x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의 x승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4분의 1이겠고 b는 1이다. 뭐 간단하죠. 뭐 이런 거 못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귀찮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인데요. 이 대소관계는 그래프의 개형만 살짝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의 x1과 3의 x2가 있는데, 자,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만약에 밑이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3, 27, 9는 3의 배수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수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의 0.5. 그 다음에 여기는요, 루트 3의 3승이라 보시면 이게 앞에 2가 있는 거죠. 그럼 3의 2분의 3 분수로 고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분모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3승 루트 9다라고 보시면요. 3승 루트 3의 2승이니까 결국은 3의 3분의 2승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있을 때 가장 큰 녀석은 당연히 얘가 지수가 2분의 3으로 제일 크죠. 1등. 그 다음에 제일 큰 녀석은 두 번째로 큰 녀석은 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큰 녀석은 얘가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얼마? 0.5가 제일 작죠. 얘는 0.66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밑이 0.1이죠. 0.1일 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되냐면 x1하고 x2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값에 대해서 x값이 이렇게 크다 그랬을 때는 반대로 x값이 작은 쪽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큰 값이 제일 작아요. 지수가 제일 큰 값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지수가 반대로 지수가 제일 작으면 제일 큰 값이 됩니다. 다시 지수가 작으면 제일 큰 값이 되죠. 그래서 너가 1등, 그 다음에 너가 2등, 그 다음에 너가 3등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큰 녀석부터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일 큰 녀석, 중간 녀석, 작은 녀석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지수함수와 이제 역함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 역함수를 그려도 됩니다. 왜냐면 뭐 로그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려도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그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역함수가 gx가 어딜 지난다? a, 2를 지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gx의 역함수인 fx는 뭐라 볼 수 있냐면 그럼 fx가 xy를 바꾼 2,a를 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상관없죠. 역함수니까.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에 1승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7이다 간단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7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K값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FK가 얼마? 7값이다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XY가 바뀐 값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바꾸고 그 다음에 역함수인 F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이해 안 되시면 손 들고 꼭 좀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이때 FK니까 2분의 1에 K-1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됩니까? 3은 7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2에 밑을 고치세요. 이게 더 편하니까요. 분수보다는 얘가 편합니다. 그럼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요. 마이너스 1하고 K-1은 얼마? 넘어가니까 4죠. 그럼 2에 2승이라 보시면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2에 2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지수함수라는 거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그러니까 x값 하나당 1대1 함수입니다. 미안합니다. 1대1 함수입니다. x값 하나당 y값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얼마? 2값. 즉 지수값이 이렇게 같아야 여기는 완전하게 같겠죠. 그래서 k는 얼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로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풀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시면은
16, 17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넘어가 보면 이것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9번, 10번만 풀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y는 ax란 지수함수로 나타나 있죠. 여러분 18쪽에 9번입니다. 18쪽에 9번.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f3값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때는 그냥 이대로 합성됐고 합성됐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x 플러스 2 됐죠? x 플러스 2는 2하고 a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8ax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a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a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x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뭐야 막 이렇게 할 건데 이 의미를 따져보시면 ax승 곱하기 a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뭔가요? ax 곱하기 a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개의 항은 공통인수 ax가 있죠. 그럼 ax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 2a가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이 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x의 값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 주의사항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어야 된다. 왜? 이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a-4고요. a 플러스 2는 0이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a 값은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죠. 4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를 찾아서 집어넣으시고요. 이 문제는 굳이 풀어드린 게 처음 보게 되면 뭐야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의미 파악만 되시면은 AX로 묶는다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또 A 값을 못 찾아가지고 또 오버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다가 모르시면 손 들고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이 그래프가 있는데 A가 0보다 큰 그래프가 있는데 물론 A는 1이 아니면 좋겠죠. 1이 아니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A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시기 전에 일단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A제곱에다가요 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가로를 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분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y는 뭐가 있었어요? a제곱하고 x가 있었대요. 됐죠? 그러면 얘가 있었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마? x축으로 얼마를 갔을까요? 얘가 x축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갔겠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렇게 이제 지나는 이제 애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얘가 하나 있는데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0, A 값에 상관없이 0,1을 지나게 됩니다. 0,1. 그러니까 얘가 0이면 1이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이동했다면 2,3만큼 옮겨갔겠죠. 그러면 즉 요 점도 마찬가지로 항상 지난 점 역시도 이동했을 겁니다. 얼마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얼마? 3만큼이니까 얘가 항상 지난 점은 2,4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4.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문제를 냈냐면은, 요 문제를 왜 냈냐면은, 요 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지난 점이 어디냐? 평행 이동해도 바로 요 점이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그럼 A가 1이 돼도 되나요? 여기는 뭐 상관없겠죠. 왜냐면은, A가 1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 1을 넣어봅시다.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A 1이다 라고 보면은, 여기 값이 얼마 될까요? 1입니다. 그러면 A가 1입니다. A가 1입니다. 그럼 X에 뭘 넣든지 간에 얘는 1값을 가져요. 다시. A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한다면, A가 1을 가정한다면, 1에
2x-4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요 값은 항상 2를 가져요. 그래서 x가 2일 때 분명히 1 더하기 3이니까 4값을 지납니다. 그리고 x가 뭐든지 간에 얘는 4를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여기 무엇든지 상관없이 됐습니까? a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 점은 지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a가 1이라도 여기서만 특별하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를 하고요. 일단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